네, 안녕하세요. 건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홍석입니다. 비슷한 사연이 하나 있어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바로 SNS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즐거움에 빠졌는데 어느새 습관을 넘어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멍하니 화면을 스크롤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대학교 학업에 집중이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속 같은 또래 친구들은 모두 저만 빼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아 자꾸만 저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존감마저 낮아지는 기분입니다. 스스로 고쳐보려고 SNS 앱에 시간 제한을 걸어두기도 했지만 알림이 뜨면 저도 모르게 이번 한 번만이라면 앱을 켜게 되고 결국 또다시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제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금전적 부담 없이 SNS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면 핸드폰부터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제 옆에 없는 순간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집에 와서 지치면 핸드폰을 찾고 뭔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을 때도 핸드폰을 찾고 긴장이 될 때도 핸드폰을 찾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잠깐의 순간은 저의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곧 머릿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고 불안한 마음에 더 핸드폰을 놓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거의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찾게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낮아져서 몇 페이지 읽지 못하고 또다시 잡념이 들어 또 결국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저의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SNS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이 두 가지 중독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접근성과 편리성 때문에 중독이 더 심각해지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스마트폰 사용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지배적인 활동이 되는 과도한 몰두 및 집착,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 사용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내성, 또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금단, 사용하다가 중단이 어려워서 의도했던 것보다 항상 더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조절 능력의 저하, 이런 부분들은 일반 물질 중독과 공통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진행될수록 다른 중요한 활동들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은 게임 또는 도박, 채팅, SNS, 음란물 중독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높은 스마트폰의 접근성과 휴대성, 이런 기기적 특성이 중독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실에서의 어떤 욕구불만, 좌절,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또는 낮은 자존감, 또래 집단에서 인정이나 과시욕구, 이런 사회환경적 요소가 또 이런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뇌 보상회로의 도파민 과활성 같은 뇌 신경학적 요인이 이 중독을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스마트폰 또는 이 SNS를 언제, 왜 켜는지를 지각하는 자기인식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루할 때 또는 불안할 때, 잠들기 전 이렇게 SNS를 계속 찾게 되고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트리거가 있거든요. 이 트리거 상황을 지각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일단 내가 문제를 지각했다면 그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내에는 이제 스크린 타임 기능이 있고요. 앱 차단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해 보시고, 또 특정 장소나 시간대는 내가 노 SNS를 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하는 등의 나름의 사용 장소나 시간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사연자처럼 이 푸시 알람을 켜놓으면요, 습관적인 접속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 알람을 끄시는 게 좋고요. 자주 쓰는 SNS 앱을 첫 화면에서 지우시거나 또는 평소에는 로그아웃 상태로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SNS 친구는 꼭 필요한 친구만 추가하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으로 산책, 책 읽기,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그 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취미 활동을 이 SNS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과 함께하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계획을 알리시고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 또는 그룹 활동. 요즘에는 대학생들 중에 SNS나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서로 같이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상대가 몇 시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룹 활동을 통해서 동료 압력을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이나 SNS 사용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불안이나 또는 외로움, 지루함 이런 감정이 SNS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더 촉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성을 다루는 정서관리 훈련이나 또 SNS 사용 시간을 줄이면은 내가 뭔가 좋아하는 활동, 커피를 드시든 영화를 보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에게 주는 보상, 긍정 강화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중독 수준이 좀 심하다, 그래서 자율적 통제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정말 요즘에는 디지털 중독 전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이나 SNS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삶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건강하게 사용하시도록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시는 게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38세 남성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5, 6회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보려고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먹는 음주로 인해 마음처럼 술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내랑 약속했는데도 좀처럼 술을 자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축복스럽게도 아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찾아올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건강하게 꾸리기 위해서도 금주 또는 술을 줄여야만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빠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 줄이지 못하고 있는 술이 큰 고민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술을 줄이기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습관적 음주 관련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상담 신청자분은 이 상담 내용만 봐서는 주 5, 6회 정도 음주를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냥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애주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내용만 갖고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만 가지고는 애주가랑 알코올 중독자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감별 포인트는요,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 기능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애주가는 평소에는 술을 즐겨 많이 마셔도 필요시에는 음주를 멈출 수 있는 어떤 조절 능력이 있지만, 이 중독자가 되면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신체 건강이나 대인관계, 직업 유지 이런 삶의 여러 기능이 손상돼도 음주를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중독자분들은 조절 능력 저하가 핵심 증상이기 때문에 음주를 조절하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반드시 금주를 목표로 해야 되지만 이 상담 신청자분처럼 애주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술을 줄이는 절주가 충분히 가능하기에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절주 팁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음주 속도를 관리하는 요령, 터득, 그리고 음주 시 자기 모니터링, 이 세 가지가 절주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 설정은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최고 목표 음주량, 목표 규가 시간, 일주일 중 음주 횟수, 절대적인 금주일 정하기, 이런 식으로 과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정하시고 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주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적정 음주량을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인 주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필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쓰러지기 직전에 음주량을 자신의 주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적정 주량의 개념은 내 건강에 문제없이 다음날 정상적인 기능으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수준의 음주량이 적정 주량입니다.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일 적정 음주량을 남자는 소주 6잔 이하, 여자는 소주 3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내 음주량을 적정 음주량으로 설정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설정한 절주 목표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는 절주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다 같이 함께 술자리를 줄이거나 또는 내가 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응원 그룹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음주 속도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먼저 해서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음주를 하시거나, 또는 음주를 할 때 반드시 식사나 이런 걸 같이 하시거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거나, 또는 알코올에 비알코올 음료를 번갈아 가며 마시거나, 술을 한 잔 마시고 나서는 그 다음 잔 마실 때까지 일정 시간을 내가 설정해둬서 그 간격을 조절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전략, 절주 팁을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 시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자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술을 마실 때 음주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를 한 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누구와 함께, 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음주 일지를 작성해 보시고, 이 결과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살펴보시면서 앞에서 정한 내 음주 횟수나 음주량에 대한 내 자신과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만약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지켜질 수가 없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시는 겁니다. 만에 하나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주 조절이 어려운 수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이 의심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절주가 아니라 목표를 단주로 재설정하는 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중독 핵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율적인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음주 갈망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해 보시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습관은 저희가 습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습관을 한 번에 고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설정한 거에 바로 도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거, 그래서 한 발씩 내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술 없이 하루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루가 나한테 좋은 경험으로 그 성취감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단주를 해나가는 즐거움을, 이 절주를 성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행복감을 찾으실 수 있다면 술을 줄이거나 끊는 그 노력이 본인의 행복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에 중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독과 매우 유사한 사연이 2가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왜 중독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이 있습니다. 작은 포장지부터 다 쓴 화장품통, 괜찮아 보이는 박스까지 쓸모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둡니다. 게다가 쇼핑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물건인데도 까먹고 다시 사거나 단순히 같은 물건에서 새 것을 사고 싶다는 생각에 또 구매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인 걸 알면서도 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면 무리해서 할부하면서까지 사기도 하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동적으로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는데 그 순간 잠시 기분이 풀리지만 결국 후회와 자책이 크게 남습니다. 분명히 돈을 아끼고 모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집에서 쉬는 시간에는 물건을 들여다보거나 쇼핑하면서 기분을 달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은 점점 쌓이고 정리는 안 되고 돈은 계속 빠져나가서 스스로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쇼핑과 물건 쌓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번째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NS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나 글을 올리면 시시때때로 들어가 누가 봤는지 몇 명이 확인했는지 확인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썼는지 또 달린 댓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사소한 글 하나를 올려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생각나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날 올린 글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똑같이 읽은 적도 있습니다.
가끔은 과거에 썼던 글까지 찾아가 다시 검토하며 내가 잘 쓴 게 맞나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도 많이 허비해 답답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확인을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밀려옵니다. 전에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SNS를 즐기는 선에서 그치지 못하고 제 마음과 시간을 지배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계속 집착하게 되면 저희는 넌 중독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중독은 아니고요.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어떤 상태고 대부분 이런 강박적인 집착은 불안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중독은 처음 시작은 쾌락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보상회로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을 분비시키는 어떤 행위나 물질은 중독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행위에 대한 내성 또는 안 하면 생기는 금단 그리고 갈망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독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안 하고 있으면 괴로워서 하게 되는 어떤 이제 집착 상태까지 넘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한다고 다 중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연에 보이는 것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는 이런 저장 강박 또는 SNS의 글귀를 계속 살펴보면서 오랜 시간을 투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집착 또는 강박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은 쾌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 하면 불안해서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내가 계속 심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불안을 좀 해소하고 본인 스스로도 즐겁지 않은데도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중독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의 불안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내가 어떤 조절하지 않는 행동 문제나 중독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 행위나 특정 물질은 쾌락을 유발하고 그 쾌락이 결국 중독을 유발하는 첫 단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쾌락 없는 중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데도 계속하는 것은 중독의 거의 끝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내가 뭔가에 계속 집착하고 안 하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건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실제 중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다른 강박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내 진단적인 부분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대전시민 고민 자랑은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